2020 배움과 성장이 있는 블렌디드 수업 도전하기 중학교 영어과 구암중학교 이서경. 창덕여중 김중구. 월곡중학교 재영강입니다. 저희 세 명은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상황에서 학생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업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학생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블렌디드 수업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의 주제는 푸드인데요. 학년 구별 없이 무난하게 다룰 수 있고 학생들의 경험과도 쉽게 연결지을 수 있는 주제라서 정했습니다. 자, 이제 살펴볼까요? 짜잔! 학생 참여를 극대화한 블렌디드 활동 중심 수업 My Food Story. 이 영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수업의 특징, 그리고 사용된 원격 수업 도구 및 다른 원격 수업 도구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면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보여주는 수업 개요 부분, 그 다음 8차시로 구성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흐름을 차시별로 자세히 살펴보는 수업 흐름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시, 원격 수업으로 진행된 3차 시가 어떠한 도입, 전개, 정리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구성되었는지를 세세히 살펴보는 한 차시 운영,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보여주는 수업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취 기준에 기반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교과서의 진도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취 기준과 주제를 결합하여서 선별을 한 다음에 그것을 수업과 평가, 즉 여기에서 평가는 꼭 성적에 들어가는 평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성평가나 수행평가 모두를 포함하는 건데요. 그것이 긴밀히 연결되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매 차시 학생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배워가면서 또 성장을 할 때 그것을 단계별로 확인하는 형성평가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차시벌 수업 내용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읽기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읽기의 확장으로 쓰기가 있고 그 쓴 것을 바탕으로 말하기와 듣기 활동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원격 수업 도구를 소개하고자 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는 표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이 표를 제시한 이유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구성하실 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활동으로 구성하고 싶으신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이 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강의에서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수업에서는 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 도구인 줌이라든지 구글 미트, 팀즈에 해당하는 그런 도구와 클래스 카드, 패들릿, 그 다음에 클래스 1, 2, 3, 구글 문서나 폼즈, 이런 원격 수업 도구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푸드였잖아요. 무난한 주제를 골랐지만 이 주제가 아닌 선생님들 학교에서 다루는 다른 주제라 하더라도 모두가 적용이 가능한 수업 방법과 수업 진행이니까 이 영상이 선생님들의 수업을 구성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수업에서는 나의 음식 이야기라는 My Food Story라는 주제로 이런 성취 기준을 뽑아봤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든 성취 기준을 한두 개씩 커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수업 진행은 총 8차시 중에서 1차시부터 4차시는 원격 수업입니다. 1차시에는 리딩인데요. before reading으로 어휘 학습을 주로 진행을 시켰고요. 2차 시와 3차 시에서는 리딩 활동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매 차시 활동에서 온라인 형성평가와 그에 따른 피드백이 있다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읽기 활동, 그 다음에는 쓰기 활동입니다. Before writing으로 문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원격 수업은 끝나는 거고요. 5, 6차시는 학교에 등교해서 이제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선생님이 또 친구들과 피드백을 교환하는 과정 중심의 쓰기로 진행이 되고요. 7차시, 8차시는 그 쓴 내용을 가지고 또 단계별로 말하기를 진행하는 과정 중심 말하기, 즉 스피킹, 리스닝 활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각 차시별로 어떠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차시 원격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차시 원격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과제 수행 활동을 병행하게 됩니다. 먼저 어휘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클래스 카드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어휘 학습을 하면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어휘 학습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어휘 학습을 하는 동안 선생님들은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채팅 기능을 통해서 질의응답에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휘 학습이 끝나면 이제 읽기 전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이 수업의 목표는 배경 지식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을 모아놓고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간략히 질문을 주고받는 정도의 수업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예측하기 단계에서 이 패들렛이라는 도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텍스트의 그림이나 제목들을 보고 예측한 내용을 모든 별로 패들렛에 올리고 다른 학생들은 댓글 등을 통해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끝나면 이제 훑어 읽기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때는 교사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퀴즈를 통해서 학생들이 텍스트를 훑어 읽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보여드릴 화면은 클래스 카드의 리포트 기능인데요. 학생들이 클래스 카드에서 학습을 하는 동안 선생님들께서는 이 리포트 기능을 활용하시면 학생들이 몇 번을 학습했고 그다음 학습 완료도는 몇 %인지 그다음에 점수는 몇 점을 받았는지 등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학생들이 연습을 하도록 맡겨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 4차시 원격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차시 원격 수업도 실시간 쌍방향과 과제 수행 활동을 병행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읽기 중후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본문 듣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듣고 모든 별로 본문을 해석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때는 구글 독스라는 툴을 활용하셔서 학생들의 모든 별로 정해진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도록 하고요. 그게 끝나면 각 모든 별로 해석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여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언어 형식 수업인데요. 이 언어 형식 수업에서는 교사가 사전에 제작한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해당 단원의 언어 형식을 학습하도록 하고요. 그게 끝나면 교사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온라인 퀴즈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활용할 수 있는 툴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폼즈나 아니면 구글 설문과 같은 것을 통해서 관련된 퀴즈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드릴 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하는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시게 될 텐데요. 그 영상들을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그 채널을 만드실 것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들을 누적해서 관리하시게 되면은 학생들이 필요할 때 영상을 주거나 이럴 때 링크만 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많은 영상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등교 수업 중에서 5차시, 6차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과정 중심 쓰기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앞에서 읽었던 글의 주제가 My Comfort Food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글쓰기를 등교 수업할 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학생들이 소재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글을 분석하면서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끝나면 이제 초안 작성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안 작성된 내용을 친구들과 돌려보면서 또래 피드백을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또래 피드백이 끝나면 이제 교사가 피드백을 주게 되고요. 그게 끝나면 그 피드백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초안 내용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정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쳐서 최종적으로 교사에게 제출하는 단계로 과정 중심 쓰기를 2차 시에 걸쳐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했던 학생의 학습지고요. 요거는 예시글, 잘 쓰여진 글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활동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안 작성했던 이제 학생의 원고고요. 자, 이렇게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은 그런 학습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채점하고 피드백 결과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환류해주는 그런 단계의 과정 중심 쓰기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등교 수업 7, 8차시인데요. 여기서는 과정 중심 말하기, 듣기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기 시간에 썼던 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제 말하기를 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학생들이 작성한 원고를 이런 번역기에 입력해서 그
발음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발음을 확인하고 연습이 끝나면 친구들하고 주고받으면서 친구들한테 피드백을 받는데 3인 1모듬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피드백의 기준은 평가 기준표를 가지고 서로의 장단점을 피드백해주고 좀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의 기회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 차시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 차시로 이어지는데요. 이때는 이제 학생들이 연습한 말하기를 직접 발표해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동안 교사는 피드백과 이제 채점 등을 진행할 수 있고요. 동료 피드백, 그러니까 친구들도 발표를 보면서 고쳐야 될 점, 개선할 점 등을 함께 피드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활동이 끝나게 되면은 발표한 친구들은 자신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해보고 자기 평가를 하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사이클로 수업이 진행되면 앞에서 원격에서부터 진행됐던 모든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네, 다음은 3차시 원격 수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영강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3차시 원격 수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시 원격 수업은요, 일기 중후 활동이고요.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전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요, 일단 2차시 활동을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차시에 그 훑어읽기를 통해서 예측하기 활동을 했는데요. 그 활동들을 여기 보시면 요 패들렛에 학생들이 이제 막 붙였거든요. 자기가 예측했던 내용들을.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요. 아, 오늘 읽을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지를 좀 상기시켜주는 그런 이제 시간을 처음에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함께 듣는데요. 이제 본문을 함께 들을 때 CD롬을 당연히 이제 그냥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렉이 걸리거나.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요 스크린캐스티파이로 좀 녹화를 하셔가지고 좀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의 이제 핵심 활동이죠. 본문 함께 이해하기. 예, 본문 함께 해석을 해보는 그런 활동을 할 텐데요. 일단 모든별로 좀 단락을 정해야겠죠. 근데 그냥 뭐 정해주셔도 되지만 약간 게임의 요소를 넣기 위해서 이 클래스 1, 2, 3이라는 툴을 활용해서요. 여기 보면 룰렛이 있거든요. 룰렛 돌리기를 해서 어떤 단락이 걸릴지 이제 막 굉장히 흥미진진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모든별로 자기 단락을 맞게 되고요. 맞게 된 후에 이제 문서, 구글 독스 얘를 활용해서 문서를 공유해서 함께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근데 이제 학생들끼리 협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줌에 있는 소그룹 회의 기능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해석해 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회의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요. 이제 모든별로 다 하고 나면 다시 본 회의실에 모여서 모든별로 했던 것들을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때 이제 구글 문서 작성하는 걸 요령을 제가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 뭐 요런 틀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그냥 본문을 이렇게 문장별로 잘라주시고요. 오른쪽에는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이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면 뭐 빈칸을 뚫는다거나 또는 보기에서 골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 그리고 요 학생들 중에 이제 당연히 좀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좀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문서에 또 선생님들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다 같이 이제 해석하고 아까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죠. 사실 아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언급을 못했는데 그렇게 다 한 모듬씩 한 단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서로 공유하면 우리 반의 해석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면 나중에 복습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든 반 학생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이제 일석이조의 활동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단계로는 당연히 이제 본문을 읽어봤으니까 이해 확인 및 활동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우리가 보통 퀴즈를 하죠.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원격 수업에 협력 수업을 위해서 니얼팟이라는 툴을
가지고 왔어요. 이 니얼팟이라는 프로그램은 구글 슬라이드하고 같이 쓰면요. 이렇게 지금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갖고 왔는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기능이 많습니다. 네, 여기서는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써봤는데요. Matching pairs, 그 다음에 뭐 fill in the blanks, quiz, draw it, collaborate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좀 집어 넣으셔가지고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퀴즈를 풀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퀴즈를 풀어보고 나서 엑시 티켓 같은 걸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등교 수업하고 좀 연관을 짓기 위해서 등교 수업 때 이제 저희가 My Comfort Food라는 쓰고 말하는 이런 활동을 할 건데요. 그 주제를 가지고 예, 그래서 그 등교 수업을 좀 주제를 좀 제시해주는 슬라이드도 하나 넣어주시면 연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matching pairs, 그죠? 이 2개의 이렇게 나라와 음식 이름 맞추는 거, 이런 걸 실시간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모두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문제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약하기, 어떤 부분을 요약한다거나, 그죠? 본문의 어떤 핵심 부분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뚫어서 밑에 있는 걸 드래그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의 컴포트 푸드는 뭘까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활동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요거 그림 그리는 거, 또 여기 색깔도 칠할 수 있고요. 여기 또 이미지도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활용하셔가지고 여기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면 30명의 학생들의 그림이 같이 이렇게 쭉 뜹니다. 그럼 서로 같이 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런데 이렇게 이제 같이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엑시 티켓처럼 오늘 본문 내용 어땠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한 3가지만 이렇게 예시를 드렸는데요. 30명이면 30개 이제 포스트잇 붙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붙겠죠. 붙어서 친구들이 오늘 뭘 배웠는지, 오늘의 마주 본문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한 차시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이런 슬라이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니얼팟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본문을 마무리하는 데 좋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격 수업 3차시를 마무리하시면 되는데요. 비록 원격 수업이지만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상호작용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블렌디드 수업 운영 어떠셨나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할 만한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어렵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블렌디드 수업 준비하실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3가지 언급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자칫 가르치는 것에 신경을 더 쓰게 되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배움이 일어났느냐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서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할 것이고 그 확인한 후에 피드백은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런 장치들을 넣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2번째, 원격 수업이든 등교 수업이든 핵심은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느냐
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장치가 있느냐입니다. 이것을 단 한 개라도 수업에 넣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설계를 하시면 좋겠고요. 원격 수업만의 장점이 있고요. 등교 수업만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칫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서 욕심껏 구성을 하신단 말이죠. 특히 원격 수업에서는요. 우리가 의도한 것보다 항상 내용과 분량이 조금 적게 구성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요소들 선생님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2학기 수업도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